네, 안녕하세요. 유닝스탁입니다. 자, 연초니까요. 이제 주말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경기 전망을 좀 해봐야겠죠.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은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금리가 이제 연속해서 이제 길어진다. 그럼 고금리가 길어지면 그거에 대한 여파로 소비 감소, 뭐 경기 침체, 예, 침체의 그 또 공포가 예,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우려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음, 그냥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외국의 뭐 일본 같은 데서도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해서 엔키리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중국이 또 경기를 살리려고 아마 25년에도 또 안간힘을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측면에서는 고금리가 좀 오래 가겠다. 천천히 내리겠다.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아마 25년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이 주식시장과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이 고금리 상황이 1년 더 간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25년에도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이제 미래에 가서 우리가 야, 역시 미국은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가도 멀쩡하구나. 예. 그러니까 경기는 멀쩡하고, 예. 지금 물가는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예. 근데 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음. 그러면 예. 저물가에 이제 고환율. 예. 미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 가서 돈 쓰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멀쩡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는 뭐 멀쩡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갈지, 예. 이거를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시장이 이제 어떤 지표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민감성을 보이는가. 지금은 뭐 실업률 좀 올라가도 뭐 그렇게 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이런 게 민감도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죠. 자, 트럼프 25년도 이제 트럼프의 첫 일기인데 이제 첫 해. 이제 과거 1기 때 트럼프와 2기 때 트럼프는 어떻게 달라질까? 비슷할까? 예.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이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는 뭐 파나마 운하라던가 뭐 그린란드 이야기라던가 이민자 뭐 추방이라던가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어느 정도 진짜로 시행을 할지.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과감한 정책이 나올지 아니면 적당선에서 그냥 협상하고 조용히 지나갈지. 예. 이것도 이제 워낙에 알 수 없죠. 네. 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론이 이제 정계에 뛰어드는 거죠. 정치. 자, 그래서 일론이 이제 어떤 한마디로 이제 정치까지 뛰어드니까 사건 사고가 많겠다. 이번에 테슬라 자동차 그 이용해서 막 폭탄 테러 하는 것처럼 그런 직접 및 간접적인 사건 사고가 어, 많을 것 같아요. 25년에 그럴 가능성이 많고
총격을 당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일론이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주주총회 때 이제 그 승인을 받았잖아요. 다시 재의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론에게 지금 일론이 12%인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22%까지 성공 보수죠. 이 성과급을 챙겨줘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그렇다면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높으면 저것도 있죠. 그 액면 분할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유상증자가 이게 가장 무섭죠. 폭락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이때 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일론의 성과급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거를 한 5년에 걸쳐서 해줄지 한 번에 줄지 그다음에 천천히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론이 이제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주식만 가지고도 자기가 돈 필요한 게 뭐가 있다. MBC 방송국, CNBC 방송을 산다. 그럴 때 이제 그 일론이 그 25년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되거든요. 과거에 약속을 한 게 24년 말까지 주식을 안 팔겠다. 그런 약속을 했던가. 25년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론의 그 주식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에도 이제 세금 내려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발표에 있기 전에 로보택시 발표의 취소가 여기 한번 있었었죠. 이것도 이제 사건 사고예요. 정말 블랙스완이죠. 예. 정말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플에서 아이폰을 발표하는데 갑자기 어느 로이터 같은 데서 아이폰 발표를 2달 연기합니다. 디자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진짜로 2달 뒤로 연기를 한다.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회사들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테슬라는 참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 블랙스완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 이제 그 인도량 발표 좋게 나오고 나서 가면서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꿈에도 로보택시 발표가 갑자기 연기될 거라고, 그것도 이제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이 폭로죠. 폭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리라고는 그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투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샀는데 막 더 떨어지고, 올랐을 때 샀는데 막 떨어지고, 이렇게 요동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요동치는 것을 잘 감당을 해낼 수 있는 분이 매매를 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 요동치는 거가 감당이 안 된다. 한번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한 1년간 바닥을 막 뒹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이 이제 일이 너무 많아요. 나 CEO 이제 그만할래요. 테슬라 CEO 그만할래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일이 너무 많다. 정치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일론이 이제 몇 번 말을 했었어요. 이제 테슬라 CEO는 그냥 전문 경영이나 맡기고 싶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일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일론이 테슬라를 일을 그만두겠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지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옛날에 스티브 잡스를 내쫓았듯이 이사회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벤가드나
그런 데서 다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25년에도 그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을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회사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요동을 칠 텐데, 막 급등하기도 하고 막 급락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 근데 그게 감당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수익도 나지만 손실도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점을 잡아야겠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이런 시세를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 테슬라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이제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어, 호수에 큰 덩어리에 돌을 던지면 큰 출렁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출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출렁이면은 그 다음에도 그 여파가 큰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살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다가 막 크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파동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동이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파동의 여파로 최근에 보셨다시피 급등을 하면 또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등도 크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파동. 그럼 앞에 이제 이런 큰 파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파동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상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다가 크게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그랬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이죠. 주가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크게 떨어뜨리고 크게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파동이 막 이렇게 크죠. 이렇게. 예. 그래서 25년에는 큰 파동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큰 주가의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감당이 확실히 되시는 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무참히 쓸려 나갈 수 있다. 좀 리스크 관리가 좀 상당히 필요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가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들 손실을 봅니다. 뭐 한번 툭 떨어졌다가 팍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러면. 근데 그냥 이제 이 정도에서 계속 그냥 쭉쭉쭉쭉쭉 간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은 사람들이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뜨린다거나 막 떨어뜨렸다가 막 올린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가면 또 막 가서 사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사람들이 많이 물리는 이유가 자꾸만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자꾸만 사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대량으로 물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큰 파동으로 말미암아 25년에 이 영향으로 아래든 위로든 어떤 큰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전에 그 치과 의사 이야기 드린 적 있죠. 한 달에 한 1억씩 버는 치과 의사인데, 예,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1년, 1년 반,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아무 그 마음의 요동이 없죠.
근데 이제 월 뭐 150번은 분이 계시다. 예, 근데 그분의 막 전 재산 저축이 저축한 거 전체를 다 넣었다. 한 번에 몰빵.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 사람을 막 정신없게 만들죠. 그리고 이게 막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 달도 버티기 힘들어요. 사실은 한 달, 두 달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종목의 성격을 감안하고 예, 이 악물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야, 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가 작년에 연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정치에 뛰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뛰어들죠, 막. 막 별의별 일이 많다. 예. 갑자기 뭐 전기 비행기를 만들겠다. 막 그런 발표도 할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제가 아이언맨 2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 아이언맨을 만나서 요즘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 비행기 만들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다음에 뭐 전기 오토바이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로버트 판매 시작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 테슬라 봇 있죠? 로버트 판매를 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장을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놀라운 일도 많고, 예. 또 막 갑작스러운 일도 많은 그런 바람잘날 없는 회사다. 사실 엔비디아를 다루는 유튜버분들이 많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는 매일같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건이. 예. 근데 엔비디아를 다뤄서 유튜브를 하려면 소재가 없어요. 재료가. 예, 뉴스가. 근데 테슬라는 하루도 뉴스가 끊일 날이 없어요. 예, 뉴스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AMD를 다루는 AMD 보세요. 12월 30일에 뉴스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뉴스가 없어요. 예. 뭐 아마존 뭐 이런데. 근데 테슬라는 매일같이 뉴스가 쇼킹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유튜브를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칠 거다. 자, 그러면 25년에 또 다음 주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죠. 다음 주 또 매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